자, 내가 매도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라고 하면 이제 손절을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세력한테 개미털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언제 손절하세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 상태가 비슷합니다.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뉴스에서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겁을 줄 때가 있어요. 막 무슨 일 터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이때 보통 손절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손실이 너무 커졌을 때,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까지는 좀 버틸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약간 좀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30% 된다, 이러면 심장이 이제 두근두근 거리면서 갑자기 고통스러운 거죠. 심한 분들은 이 상황 되면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손실이 좀 커졌을 때 이때 손절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급락이에요. 주가가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아,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매도를 하게 돼요. 급락하면서 심지어 거래까지 동반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은 좋지 않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솔직히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보다 큰 흐름이 더 중요한 건데, 어쨌든 거래가 실린 호가가 막 움직이면서 매도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손절을 많이 합니다. 그쵸? 이 중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은 나왔어요. 세력들한테 어떻게 안 당할 수 있냐? 여기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반대로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자, 제가 첫 번째로 방금 전에 뉴스를 이야기했잖아요. 뉴스에서 겁을 줄 때. 자, 근데 이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자체에 악재가 터진 거라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한 뉴스에서 겁을 줄 때는 거시경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시경제 쪽으로 경제가 뭐 어려워질 거고 뭐 지금 무슨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대외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내려갈 때 그때 개미들이 많이 털리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반등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가진 회사에 악재가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종류가 좀 있어요. 제일 무서운 회사 악재가 뭐냐면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입니다. 어떤 회사의 주력 매출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2차 전지로 예를 들면 리튬 산업이 중요하겠죠. 근데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하고 중국이 저가 공세를 통해서 막 매출의 어떤 회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잖아요. 중국이 단가를 후려치니까. 그런 경우에 뉴스가 나온다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회사는 어쨌든 매출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오히려 뉴스가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언론에서 안 좋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을 해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그런 기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규모가 보통이 아니고 주력 산업도 살아있거든요. 여전히 시장에 수요가 있고 2나노 공정만 딱 성공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무너진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미지 하락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좀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2차 전지 회사들은 리튬 산업이 정말 이게 그냥 목숨줄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핸드폰 정도는 좀 한 번은 못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뭐 2나노 공정을 그냥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구분을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손실이 크게 누적이 될 때예요. 자, 이게 종류가 있어요. 초보자들은 반토막이 나도 버팁니다. 왜 버티냐면 이거를 버튼을 누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반토막 나고 버티다가 결국은 나중에 안 올라오게 되면 뭐 뉴스도 막 나오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손절을 많이 하게 돼요. 버텨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손실이 누적이 크게 되면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참 사람은 이 경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반토막 이상 손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런 반토막 느낌이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때 미리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전에 경험이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소심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마이너스 10%만 돼도 손절하고 이제는 마이너스 5%만 돼도 손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뭐 10에서 5%이 정도의 손절한 사람 많지 않지만 아무래도 반토막 이상 손절한 사람들이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게 급등주들을 보통 많이 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락폭을 크게 가져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만큼 밀었다가 이만큼 올리고 이만큼 밀었다가 이만큼 올리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간단해요. 마이너스 20%에 30% 정도를 더 안 밀릴 주식을 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종목이 마이너스 20% 30%가 더 밀릴 수 있을까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단 말이죠. 해당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도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배열 종목을 삽니다. 5일선 위에 있는 종목.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20-30%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도 마이너스 20-30% 정도는 그냥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좀 양몰이 하듯이 내가 어떤 걸 사야 될지 압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들을 야, 이 조건은 안 돼. 탈락 하면서 시가총액도 자르고 정배열 종목도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능성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초에 세력들이 털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오히려 매수를 하게 되는 역발상적인 매매가 가능하게 되죠. 자, 세 번째 뭡니까? 급락이죠.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급락이 나올 때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쵸? 급락이 나올 때 샀다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 어쨌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급락이 나올 때 사야 되는 자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급락이 나온 뒤에 며칠 뒤에 사라. 왜냐면 급락이 나올 때는 손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급락 나오고 나서 좀 고민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하면서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급락이 나오고 나서 며칠 뒤에 또 이렇게 막 제대로 오르지 않고 또 음봉으로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급하게 살 필요가 없고 급락이 나온 며칠 뒤에 사는 게 방법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본의 아니게 이 차트를 보고 있는데, 자, 급락이 나왔죠. 분명히 악재가 있을 거예요. 급락이 나왔다가 며칠 뒤에 사면 어떻게 돼요? 며칠 뒤에 사면 여기서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어디서 손절했겠어요? 급락 나오니까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또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매수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매수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을 거의 못 해보셨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에 미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장에서 고통을 받고, 저도 다를 바 없죠. 고통을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봤고 연구를 많이 해보려고 했고 어떻게든 세력들한테 안 당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런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력들한테 털려보는 것도 경험이긴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깡통만 안 차면 돼요. 깡통 차면 사람이 망가져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깡통만 안 차게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이것저것 경험하신 다음에, 이제는 근데 당하기만 하면 안 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걸 토대로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과 발상 반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자, 그럼 좋은 공부가 되셨길 바랄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요일날 라이브 강의를 진행합니다. 와조 인사이트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두 가지 매매 기법을 강의를 할 거예요. 하나는 대시세 차트 폭착 방법, 그리고 매수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쌍고 매매, 이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너무 자주 말씀드렸어요. 쌍고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가 보이면 매수를 무조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확신 있는 매매가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대시세 차트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만 좀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수급이 받쳐줄 때 그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쌍고와 거의 동급으로 확신 있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기본 틀과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9월 14일 8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장인분들도 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타라기보다 수익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을 잘 보시고 마감된 종목 위주로 보셔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이 두 가지 매매법으로 앞으로 계속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라이브로 진행되지만 자동으로 녹화가 돼서 와조 인사이트 강의실에 계속 강의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자,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댓글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